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달라진 어린이날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총회를 두 곳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올해 어린이날 역시 주요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네, 한국교회에서도 매년 진행해온 행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달라진 어린이날 풍경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99회 어린이날은 예년보다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기독교 어린이 단체들도 예정된 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매년 진행해온 히즈쇼 랜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매년 3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대표적인 어린이날 행사로 꼽혀왔지만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여러 단체들이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방역이나 여러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그런 행사들이나 일정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사역에 앞장서온 노아 선교단도 노아 합창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찬양 콘서트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못 만나니까 저희의 존재 이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아이들 만났으면 좋겠고. 혜성교회, 부천 성방교회, 용인 송전교회 등 정기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던 교회들도 올해는 야외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와 창원시 등 지역 곳곳에서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우리집 과학실험실, 동요 콘서트 등을 유튜브와 줌으로 중계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 2021 비대면 원주 어린이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는 두 번째 어린이날, 아쉬움이 컸던 만큼 내년 100주년 어린이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더 커지는 5월이 되면 오히려 쓸쓸해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바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인데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식사와 선물을 전달하며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를 시작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첫 사역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나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자세로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기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함께 홀로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식사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직접 방문해 기도하며 지친 삶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죠. 왜 그러면 이 없는 사람들 저거 하고 또 여기 오면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기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외로운 사람 이런 데가 참 좋죠. 이웃 섬김 사역을 해온 해돋는 마을은 세기총회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회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갈릴리 사역,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쪽방촌 덕후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작은 이 마음들 모아주신 감사를 드리고 세기총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역에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제70차 정기총회를 두 곳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는 17일 제70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실행위원회는 여의도 승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렸으며 중경총회장과 총회 임원 등 90여 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기아성은 이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70차 정기총회를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성 관계자는 정기총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 한 장소의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2군데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임, 신임 지방회장과 총대를 중심으로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성은 이외에도 제69차 총회 결산 보고와 다음 회기 예산안 인준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지역총연합회 관련법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아동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교 아동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와 수학 과목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목별 수업 교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아 대책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평생 학습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이 축소된 가운데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감염 위험에도 등교 수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 교육교사 모임이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생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1%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지만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도 학교에 계속 나가고 싶다는 응답도 71.5%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넘게 오르며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9로 1년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통계청은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2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관공서, 은행 등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50.7%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고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울감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성,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자 시민들이 맞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군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미얀마 네티즌은 본인의 SNS에 중국산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려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제공한 코로나19 백신 50만 회분은 미얀마 전국 병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형 약국 체인에 공급한 코로나19 백신 중 13만 회분이 사용되지 못해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윌그린스가 버린 물량이 12만 5,800회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폐기량 18만 2,874회분의 70%가 넘는 정도입니다. 버려진 물량의 60%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폐기 사유는 약병 파손, 저장고 오작동, 유효기간 만료 등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등교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등교가 중단된 도시는 하노이, 하남성, 빈푹성,
흥앤성, 옌바이성까지 5곳입니다. 이 중 빈푹성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시는 현지 시간 4일부터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처했습니다. 앞서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개월간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의 재산 분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빌 게이츠의 세계 부호 순위는 4위로 그 자산은 1,3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조 원 규모입니다. 게이츠 부부는 지난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데다 멀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점 등이 고려돼 재산 분할 금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가장 값비싼 이혼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네포난의 교회 진은희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찬양사역자 임재 집사가 2번째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임 집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천국을 소망하며를 비롯해 엄마 나랑 예수 믿어요 등 총 12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다짐을 노래한 타이틀곡 천국을 소망하며는 전용대 목사가 작사하고 민호기 목사가 작곡을 했습니다. 엄마 나랑 예수 믿어요란 곡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만든 곡인데요. 임 집사는 소중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이 곡이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혜로다 등을 작곡한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가 최근 7번째 찬양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단 하루라도를 주제로 발표된 이번 앨범은 장종택 목사의 4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으로 장 목사가 서울 오륜교회에서 인도한 예배 실황을 담았습니다. 이번 앨범 역시 장 목사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했는데요. 앨범에 수록된 10곡의 순서를 찬양 예배 콘티처럼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 회개, 찬양, 경배 등으로 구성한 게 특징입니다. 장 목사는 이번 앨범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티비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파구 기독교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서울시 용산구와 중구 일대 쪽방촌 200세대에 선풍기를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선풍기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모인 헌금과 개인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대표회장 김경식 목사는 올해는 더위가 빨리 오고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이나마 쪽방촌 주민들이 올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는 오는 10일 답이 있는 청년사역을 주제로 청년사역자 3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0년 이상 청년 목회를 펼쳐온 더스토리처치의 김영광 목사, 바람길교회 김동영 목사, 더불어 푸른교회 이창근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들의 진로 고민, 정서적 불안감, 청년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5월 한 달간 그린슈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란 의미로 친환경적 소비의 전환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단체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는 슬로 패션 등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적 십자사가 인도주의 바이블 솔페리노의 회상을 청소년용으로 재발간합니다. 최근 160년 전 근대 인도주의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사진 자료가 추가됐으며 번역과 편집을 보완해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적십자사는 온라인 북클럽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어딜 가든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취소돼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